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왜 몽골이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몽골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칭기즈칸과 몽골 제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몽골 제국은 1206년에 몽골이 건국한 초거대 육상 유목 제국이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국이자 황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지금의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를 포함한 중동 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포함한 코카서스 3국,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세력들을 정복하며 세계사의 판도를 크게 바꾼 대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군의 침략을 받지 않은 곳은 인도의 중남부와 동남아시아 일부, 서유럽, 북유럽 등의 몇몇 국가 정도뿐이었죠. 몽골 제국의 위상이 대단했는지 몽골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3대 인종군,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중에서 황인종을 몽골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 아시아인의 외모를 떠올렸을 때 이 몽골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몽골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아주 친숙한 나라인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몽골은 과거 한반도 세력과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몽골 제국은 고려를 침공하죠. 이 전쟁을 여몽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려 전쟁사 최악의 암흑기로 그야말로 전 국토가 잔혹하게 짓밟혔죠. 엄청난 영토를 지닌 몽골 제국이 땅도 척박하고 규모도 작아 몽골 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도 않는 고려를 굳이 왜 끈질기게 복속시키려고 시도했는가는 현재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준 몽골이지만 현재의 몽골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는 현재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 몽골이 있는데요. 한국은 몽골을 제외한 중국, 북한, 일본, 대만과 사이가 그리 좋지가 않죠. 한국은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다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에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몽골과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몽골이 한국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기도 하지만 몽골인들은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즐기며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겨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경찰관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 의외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몽골과 한국의 사이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이가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어로 한국은 설렁거스인데요. 이 단어의 유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는 원나라와 고려가 족제비 가죽을 많이 거래했던 역사적 기록에 주목하여 족제비 가죽을 가진 사람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비슷한 단어인 설렁거가 무지개란 뜻이라서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죠. 무지개는 지금이야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옛날의 무지개는 동아시아에서 재해를 상징하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재해의 나라로 몽골에게 인식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가 아닌 근현대사를 봐도 한국과 몽골은 사이가 좋기 힘든데요. 몽골이 1921년 소련의 원조로 독립해 아시아 최초 공산국가가 되면서 한국과는 적대관계가 된 반면 북한과는 우방이 되어 6.25 전쟁 당시 군사원조까지 해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 북한 탱크병은 몽골군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 군마 약 3만 피를 제공했고 북한 고아의 일부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몽골은 대체 왜 한국을 좋아할까요? 몽골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몽골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을 끝냈고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결국 몽골의 이익과 발전에 한국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었고 그 이후 교류가 많아졌는데요. 몽골은 땅도 넓고 자원도 많지만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투자할 돈은 많았지만 자원이 없고 땅도 넓지 않죠. 한국과 몽골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채워줄 수 있었기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인데요. 석탄 매장량 세계 4위, 구리 매장량 세계 12위, 형성 매장량 세계 3위, 인 매장량 세계 3위, 텅스텐 매장량 세계 5위, 우라늄 매장량 세계 14위, 몰리브데넘 매장량 세계 7위입니다. 더불어 인프라가 이리저리 부족한 몽골은 건설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필사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몽골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많아지고 있죠.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인데요. 울란바토르는 한국의 신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몽탄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죠. 대형 이마트, 뚜레쥬르, CU와 GS25 같은 편의점, 한국식 아파트 단지 등등 한국의 신도시를 복사 붙여넣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현재 몽골에 3호점까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몽골인들로부터 반응이 뜨거워 4호점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없던 몽골의 빈틈을 절묘하게 공략한 것이죠. 울란바토르를 장악하고 있는 편의점은 바로 한국의 CU인데요. 2018년에 처음 진입한 CU는 불과 4년 정도 만에 300개로 불어나게 됩니다. 몽골 편의점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장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하죠. 하루 평균 고객수는 현재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뚜레쥬르도 몽골에 1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한국 업체들도 몽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몽골 진출 덕분에 몽골은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몽골에 열심히 진출하는 것처럼 몽골인들 역시 한국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삿짐 업계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격과 힘이 좋아 짐 나르고 힘쓰는 능력은 한국인에 비해 출중하다고 하죠.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외모 덕에 의뢰인들이 부담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섬세함은 조금 부족한지 이삿짐 파손은 한국인보다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 외에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대형마트 창고 일 등 힘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몽골 출신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육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과 몽골의 대외 교역액은 약 2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대몽골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약 5조 1천억 원이었죠. 한국이 몽골에서 앞으로도 많은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입장에서도 몽골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몽골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몽골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몽골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나빴죠. 과거 청나라가 망하고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중국은 과거 청나라의 모든 영토와 민족에 대한 지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여 몽골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러던 중 소련이 몽골의 독립을 도왔는데요. 중화민국과 전쟁을 치르던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대가로 몽골의 독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소련이 아니었다면 몽골은 독립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죠. 중국 역시 과거에 워낙 몽골에게 심하게 당했던지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몽골은 내륙국가라서 자원을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몽골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하필 중국입니다. 중국도 몽골이 싫기 때문에 몽골의 항구 이용 요청을 거절하고 있죠. 몽골의 그나마 우호적인 러시아는 이미 극동 항구가 포화 상태라 몽골에 신경 써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국토가 척박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운데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의 양이 많습니다. 중국이 식량을 무기로 몽골을 압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중국의 주특기인 모두 다 내꺼 스킬을 몽골에게 시전해 칭기즈칸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여 몽골인의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수출의 8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몽골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몽골 입장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찾아야 했는데 그 친구로 적합했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몽골을 방문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양국 관계를 설린 우호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또 2011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죠. 그리고 2021년 9월 10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한국, 미국, 몽골이 3자 핵심 광물 협의체를 출범시켜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이상 몽골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치 체제도 같고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경제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잘 맞는 만큼 서로 잘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몽고는 우메할 몽자에 옛꽃자를 써서 몽골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에 시달려야 했던 중국인들이 몽골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몽고라고 합니다.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면 몽골 사람들이 많이 섭섭해할 것 같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